도윤은 33살의 나이에 공기업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일상은 누구보다 평온했죠. 그의 아내 지수는 30살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단아한 외모와 밝은 성격을 가진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된 그들은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지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3교대 근무로 밤을 새우고 들어온 지수가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서 잠들어 있기도 했죠.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지수를 마주쳤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지수는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직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어디가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지수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당직이야.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해야 해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감춰진 떨림. 그리고 평소보다 짙게 바른 입술 위의 립스틱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지수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면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해 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잠옷이 아닌 고급 속옷을 입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죠. 무엇보다 지수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는 도윤이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지수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도윤의 손길을 피했죠. 도윤은 그런 지수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도윤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어요. 지수는 대학병원 3층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가는 복도와 병실은 그녀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죠. 그러나 요즘 그 공간은 지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 한상민 때문이었습니다. 한상민은 38살의 나이에 이미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말투는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죠. 처음에는 환자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뒷정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대화는 업무를 넘어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어느 날 밤 상민은 퇴근하는 지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하는데. 평소와 다른 그의 제안에 지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첫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지수는 점점 더 상민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는 도윤이 보여주지 못했던 관심과 배려를 지수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고급 호텔 예약부터 값비싼 선물까지 상민의 구애는 지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지수는 도윤에게 당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민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은 상민에 대한 열정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윤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지수가 병원 근처 고급 호텔에서 상민과 밤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간호사가 아닌 한 여자로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상민은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지수는 그 말에 취해 모든 것을 잊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는 더 대담해졌어요. 도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죠. 이런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수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상민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존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죠.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없는 집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며 그는 생각에 잠겼죠. 최근 지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지수의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지수는 언제나 일정표를 도윤과 공유했었죠. 오늘도 당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도윤은 충동적으로 지수가 근무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형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지수 씨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지수 선생님은 오늘 스케줄에 없는데요. 내일 출근하실 겁니다. 도윤의 손에서 맥주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맥주가 카펫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지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일부러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지수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병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도윤은 거리를 두고 그녀를 미행했어요. 지수는 도심의 고급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만났어요. 그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는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며칠 동안 조용히 지수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병원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같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매번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은 같은 남자였죠. 도윤은 몰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모았어요.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끝에 그 남자가 지수가 근무하는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한상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도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도윤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불이 켜진 거실에 앉아 있는 도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직 안 잤구나. 오늘 병원이 너무 바빴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죠. 이게 뭐야?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설명해봐, 지수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윤은 일어나 그녀 앞에 섰어요. 당직이라더니 호텔에 가 있었네. 그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 정형외과 의사. 한상민 맞지?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지수를 찔렀습니다. 지수는 결국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맞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도윤의 다리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수의 손을 떼어내며 물었어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부족했던 게 뭐였는지 알고 싶어. 지수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여자로 대해줘. 당신은 늘 피곤하다는 말뿐이었어. 난 인정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다고.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도윤은 등을 돌렸습니다. 지수는 필사적으로 도윤을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그녀의 애원에도 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지수는 한참을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도윤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태우는 도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어요. 사진들을 검토한 후 변호사는 도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일단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방에게도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에 도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수의 흔적이 가득한 집안을 둘러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신혼여행 때 모은 조개껍데기 결혼기념일에 받은 선물들, 모든 것이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죠.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도윤은 컴퓨터를 켜고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찍어둔 사진들을 첨부하여 지수가 근무하는 병원의 인사팀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도윤은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는 짐을 꾸려 호텔로 향했습니다. 당분간은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죠. 도윤은 지수에게 메시지 하나를 남겼어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테니 내 짐은 정리해서 나가 있어. 이틀 후 병원에서는 긴급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인해 지수와 상민의 불륜관계가 드러났죠. 병원 측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대학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와 상민은 각각 따로 회의실에 불려갔어요. 그들 앞에는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진과 인사 담당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회의는 간단했어요. 병원의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상민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의사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했어요. 그녀는 결국 작은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앉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죠. 같은 시간 상민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그는 고급 아파트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커리어가 망가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가정도 무너질 것이 분명했어요. 도윤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상민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죠. 의료계는 좁은 바늘구멍이라 했던가요? 이 사건은 순식간에 의료계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어요. 상민의 평판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도윤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상민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지수와의 이혼도 도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죠. 재산 분할도 도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면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지수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한때 밝게 빛나던 그녀의 미래는 한순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상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아내와 이혼했고 아이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는 결국 지방의 작은 의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화려했던 그의 경력은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 번호는 이미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도윤이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무너진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상민과 지수는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한때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다 준 것은 파멸뿐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지수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새 집은 이전보다 작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죠.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그는 최대한 미니멀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에게도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혼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전했죠.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하는 소소한 즐거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가끔 문득 지수의 생각이 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도윤은 지수가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충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그를 반겼어요. 도윤은 지수와 함께 앉았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도윤은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처음 지수를 만났을 때, 프로포즈했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민도 지수도 도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지인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도윤은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도 가끔씩 아내를 대신할 누군가를 만나보라는 주변의 권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다시 믿고 마음을 열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윤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지수와의 결혼이 그에게 준 교훈은 크고 깊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었어요.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자기 개발에도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작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도윤은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도윤은 천천히 글을 적어 나갔습니다. 오늘로 지수와 헤어진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배신도 있다는 걸 난 그날 깨달았다. 도윤은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단지 그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죠. 회사에서도 도윤은 승진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오히려 일에 더 집중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동료들은 그런 도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도윤은 가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외로움이 덜했죠. 그날도 도윤은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도윤 선배 여기서 뭐해요? 뒤돌아보니 대학 후배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들은 우연히 같은 영화를 보러 온 것이었죠. 자연스럽게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도윤과 민지는 근처 카페에 들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죠. 민지의 밝은 웃음소리에 도윤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지수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도윤은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더 이상 어둡고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의 공간은 이제 편안함과 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도윤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